쉬운 수학의 짱이지쌤입니다. 자, 이번 시간은요, 우리가 1차 부등식과 연립 1차 방정식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자, 그 중에서도 첫 번째로 이번 시간에 여러분과 배울 내용은요, 우리가 1차 부등식입니다. 자, 1차 부등식이라는 것이 무엇이고 그 표현은 어떻게 하고 그리고 그 해를 구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고요. 그 1차 부등식이라는 것을 어떤 식으로 풀어나가는지 그 과정들을 설명해 주고자 합니다. 자, 짧은 시간이지만요, 이거 다 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 시간에만 들으면 여러분들이 여기는 1차 부등식을 다 풀 수 있다니까요. 그죠? 그래서 조금 집중해 주시고 짧은 시간 여러분들이 이거 다 가져갈 수 있도록 함께 만들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먼저 부등식의 해부터 출발해 보도록 할게요. 재미있어요. 자, 부등식의 해는 우리가 방정식과 계속해서 비교하면 좋습니다. 방정식은 뭐였어? 우리가 보통 x는 뭐라고 해서 딱 하나가 나왔잖아. 그지? 명확하게 나왔지만 부등식은 뭐예요? 자, 부등호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크다, 작다, 크거나 같다, 작거나 같다라는 기호로 표현이 돼요. 그래서 그게 해라는 것을 의미할 때는 범위로 나오게 돼. 자, 2보다 큰 모든 수, 5보다 작거나 같은 모든 수들이 모두 부등식의 해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다음과 같이 부등식이라는 것은 우리가 많이 쓴 요 부등호 있잖아. 요거 다 사용했잖아. 그지? 얘를 사용한 식을 우리가 부등식이라고 하는구나 라고 정리를 하시면 되고요. 그 해는 이거는 방정식이랑 똑같아요. 어찌됐건 그 해를, 즉 그 식을 참이 되게끔 하는 그 수의 범위, 그 미지수의 값들을 얘기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부등식을 푼다라는 표현을 우리가 정리를 한다면 마찬가지로 부등식을 만족시키는 해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범위를 구하는 것입니다. 라고 확장시키시면 되고요. 부등식이 아닌 것을 한번 골라보는 작업 해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지금 뭐라고 그랬어? 요 부등호가 들어가면 다 부등식이라고 했어요. 찾아보세요. 자, 부등식이 아닌 거 찾아보세요. 뭐 있습니까? 지금 이거 뭐 이게 옳다, 그르다 이거 아니야? 그냥 요거 확인하면 돼. 요거. 자, 뭐 들어갔는지 확인하시면 돼요. 여기는 뭐 하고 싶은데 뭐 안 들어가 있네? 그지? 그러면 일단 얘는 부등식 아니야. 그지? 그 다음에 얘는 뭘까요? 이거는 등식이잖아. 그지? 그래서 아니 부자 쓴 거야. 앞에다가 등식 아닌 거. 이거 등식 넣어놨으면 안 되죠. 그죠? 그래서 다음과 같이 3번과 4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부등식의 성질 파악해 보도록 할게요. 자, 부등식의 성질은 뭐냐 하면 방정식의 성질 그대로 생각하시고 오시면 돼요. 다른 거 딱 하나 있긴 해. 다른 거 하나 있긴 한데 일단 방정식의 성질 생각하시면 돼요. 자, 방정식의 성질, 등식의 성질. 방정식에서 우리가 다뤘던 등식의 성질. 자, 등식의 성질 먼저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이거 기억나시죠? 저울. 그죠? 자, 내가 양팔절에 똑같은 뭐 여기는 사과가 있고 여기는 배가 있었는데 똑같은 무게가 있는 요 양팔절이 있었어. 그지? 사과 있고 배 있었어. 자, 여기서 내가 사과, 자, 배 똑같은 지금 올려놓은 무게랑 똑같은 이거 말고 예를 들어 귤을 양쪽에 하나 똑같은 무게의 귤을 얹어놨습니다. 양변에 같은 수를 더한 거죠. 그죠? 요거 변해요? 변하지 않아요. 자, 내가 같은 양을 뺐습니다. 변해요? 변하지 않아요. 그죠? 자, 2배를 올려놨습니다. 변해요? 변하지 않아요. 양쪽에 똑같은 2배를 올린다면. 그죠? 자, 양변에 0이 아닌 같은 수를 나눴습니다. 그러니까 절반 덜어냈어. 어때? 똑같죠. 자, 이거는 등식의 성질이야. 자, 부등식의 성질은 어떻게 될까? 뭐 무게가 다르다 이렇게 생각할까요? 자, 지금 현재 얘가 더 무거워. 그지? 자, 얘가 더 무거워. 무거운 쪽에 있어. 그러면 내가 같은 무게의 양을 여기다 올렸어. 귤 하나를 양쪽에 똑같은 무게의 귤 하나를 올렸어. 변해요? 변하지 않죠? 자, 그러면 같은 양을 뺐습니다. 변해요? 변하지 않아요. 이게 계속 무거워. 그지? 자, 2배를 올려놨어. 변해? 변하지 않아. 근데 이때 조건이 있습니다. 부등식은 양수. 그러니까 양수를 곱하거나 같은 수를 곱하거나 양변에 같은 양수를 나눌 때는 얘가 지금 바뀌지가 않아. 근데 되게 재미있는 것은 등식에서는 다 똑같았지만요. 부등식에서는 음수를 곱하잖아. 그러면 음수를 나누잖아. 그럼 얘가 휙 이렇게 바뀌어요. 이게 부등식의 차이야. 자, 등식과 부등식의 차이 딱 하나. 여러분들이 제일 많이 실수하는 거 딱 하나. 요것만 지켜주면 오늘 수업 끝. 음수를 곱하거나 음수를 나누실 때
부등호 방향이 반대로 바뀝니다. 요거 하나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자, 요게 똑같아. 같은 수를 더하거나 빼도 부등호의 방향은 바뀌지 않는다. 자, 같은 양수를 곱하거나 나누어도 부등호의 방향은 바뀌지 않는다. 그런데 이거 중요합니다. 음수를 곱하거나 나누면 부등호 방향이 어떻게 된대요? 바뀐다. 요거 하나 기억하시면 된다고요. 바뀐다고요. 그래서 음수 곱하거나 나눌 때 이걸 안 바꿔주는 친구들이 실수로 있어. 그거 많이 틀려요. 그것만 바꿔주면 돼. 그러면 나머지 풀이는 방정식과 다를 게 하나도 없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그거 꼭 기억하시고요.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A가 B보다 크다 이렇게 된 거죠. A가 큰 거야. A가 입에 쫙 벌려져 있었어. 자, 부등호를 써놓으래요. 지금 뭐 이거 계산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뭐 했어요? 아, A와 B가 있는데 양쪽에 똑같은 수를 뺐대요. 그러면 변하지 않아요, 방향이. 그죠? 자, 그 다음에 양쪽에 똑같은 수를 이건 뭐 한 거예요? 더한 거예요. 그죠? 방향이 변하지 않아요. 그대로입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자, 지금 뭐 했어요? A와 B가 있었잖아. 근데 2분의 3을 어떻게 했어? 곱했지. 자, 곱했으면 어떻게 되는 거야? 양수인지 음수인지 잘 보셔야 돼요. 양수죠. 그럼 변하지 않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이거 뭐예요? 마이너스 이거 어떻게 되는 거죠? 같은 수를 곱하긴 했는데 음수를 곱했어. 그럼 이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다고요. 부등식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이때 부등호의 방향을 바꿔주는 것 요거. 직접 해보도록 할게요. 자, 봐봐. 1이 있고 2가 있어. 여러분들 상식적으로 생각해봐. 지금 2가 더 크죠? 여기다가 내가 마이너스 1을 곱해볼게요. 그럼 마이너스 1이 되고 얘는 마이너스 2가 됐죠. 똑같이 마이너스 1을 이렇게 곱했어. 여기도 마이너스 1을 이렇게 곱했어. 그러면 누가 더 커? 그치, 음수로 곱했더니 얘가 더 크잖아. 진짜 부등호 방향이 바뀌는구나.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부등호 방향 바꿔준 연습들을 쭉 해보았습니다. 자, 그럼 이제 해를 구하는 것도 한번 해보도록 할까요? 부등식에서는 해를 구할 때 이 녀석을 조금 사용해 주시면 편해요. 수직선이란 녀석. 그래서 우리가 수직선에 표시하는 연습들을 할 건데요. 그냥 한 가지만 알아두시면 돼요. x가 a보다 크잖아. 그죠? 그 다음에 작잖아. 이럴 때는 색칠하지 않아요. 그 다음에 만약에 크거나 같다, 작거나 같다라고 했을 때는 색칠을 한다라는 거 그 두 가지만 구분을 해주시면 되고요. 자, 부등식의 성질을 이용해서 한번 해를 구해보고 거기다 수직선 위에까지 한번 나타내보자라고 했습니다. 한번 해볼까? 얘 어떻게 하면 돼? x에 봐봐. 부등식의 해는 x의 범위를 구하면 돼. 알겠지? 방정식은 x를 구하면 되잖아. 부등식은 x의 범위를 구하면 돼. 그러면 x 범위 이것만 남겨두고 구하려면 어떻게 하시면 돼요? 똑같이 얘를 정리하려면 그치 양변의 같은 수를 빼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걸 이항이라고 표현해도 돼요. 알겠죠? 그래서 얘는 어떻게 되는 거야? 자, 지금 빼는 거는 부등호 방향 바뀌어? 뭐 음수 나왔다고 막 부등호 방향 막 바꿔? 그거 아니죠. 더하거나 빼는 거는 부등호 방향 바뀌지 않습니다. 그죠? 그래서 x는 마이너스 2보다 크다라는 것을 확인해 주시고 자, 요것도 선생님이 자꾸 답이 나오는데 답을 쓰고 있어요. 그죠? 자, 이렇게 예쁘게. 자, 이것도 다시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나오긴 했지만 요거 어떻게 해야 될까?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먼저 얘를 이항시키도록 할까요? 그럼 마이너스 x가 되고 그죠? 자, 요거 이항시키면 어떻게 돼? 똑같이 마이너스 1 해도 되고 마이너스 5죠. 이렇게 됐을 때 어떻게 되는 거지? 우리는 마이너스 x의 범위를 구하는 게 아니에요. x의 범위를 구하는 거니까 마이너스 1을 양변에 곱해버리면 이렇게 되고 부등호 방향 바뀌죠. 그래서 이것을 수직선에 표현하자라고 했을 때는 여기 나올까? 수직선에, 이거 안 나오네. 수직선에 직접 표현해 보도록 할게요. 마이너스 2가 있고 x가 마이너스 2보다 크다라고 했을 땐 색칠하지 않아요. 여기 있는 수가 다 부등식의 해다라는 것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있죠? 자, 5가 있었어요. x는 5보다 작다라고 표현했는데 포함하지 않으니까 색칠하지 않아요. 5보다 작다. 여기는 모든 수가 부등식의 해가 됩니다. 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알겠지? 이렇게 해서 부등식이라는 것을 부등식의 성질을 이용해서 풀어봤어요. 근데 지금 방금 풀면 선생님이 다 해버렸어. 부등식의 풀이라고 했을 때 방정식에서 푸는 것과 마찬가지로 방금 뭘 이용했냐면
이항이라는 것을 이용했고요. 그걸 이용해서 x라는 범위를 구해 보았다라는 것 확인해 주시면 돼요. 그때 중요한 것은 x의 범위를 구하는 거니까 우리가 그 x의 범위를 찾을 수 있도록 더하거나 양변에 빼는 것 또는 양변에 같은 수를 곱하는 것, 나누는 것 그것들을 다양하게 생각해서 우리가 계산을 하시면 되고요. 방정식 구했으니까 부등식 구하는 건 너무나 쉬워요. 부등호 방향 음수 곱할 때만 싹 바꿔주면 돼. 알겠지? 이것도 다시 한번 해볼게요. 이거 어떻게 되는 거야? 이쪽으로 옮겨. 그지? 원래 그 전 시간에 그러니까 방금 했던 것에는 양쪽에 똑같은 수를 2를 더합니다. 2를 더합니다. 이렇게 설명을 했지만 이제 바로 이 항 바로 넘어가셔도 돼요. 방정식 배웠기 때문에 바로 하는 거야. 자, 이건 어떻게 되죠? 플러스 2니까 12가 되는 거죠. 그럼 x 이거 구하려면 어떻게? 양변에다가 4를 나누는 거죠. 지금 음수 나누는 거 아니기 때문에 부등호 방향은 그대로 두셔야 돼요. 그러면 x의 범위는 어떻게? 그치. 3보다는 크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자, 얘는 어떻게 돼? x가 좌변에도 있고 우변에도 있잖아. 그러면 한쪽으로 몰아줄게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방정식 했으니까 잘하죠. 자, 선생님은 보통 이제 작은 걸 옮기긴 하는데 그래도 좌변에 그러니까 좌변에 x가 있는 게 편한 친구들은 이렇게 합니다. 마이너스 2x 이거 된다고 부등호 방향 지금 변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이거는 더하거나 빼는 거예요. 자, 이쪽으로 이항시키면 어떻게 되는 거지? 마이너스 8 이렇게 돼요. 이제는 마이너스 1을 양쪽으로 이렇게 나누실 거기 때문에 얘는 x가 되고 얘의 방향이 바뀌겠죠. 그때 중요한 건 방향 바뀌는 거지 이거 같다라는 표시 없애면 안 돼요. 알겠죠? 그래서 얘는 4가 되겠네요. 이렇게. 그래서 x는 4보다 작거나 같다. 이런 식으로 해서 부등식을 풀어줬습니다. 어때? 되게 쉽지. 짧은 시간이지만 여러분들이 이제 1차 부등식을 이해했고 그저 방정식이랑도 비교했고 이제는 풀 수 있습니다. 연습만 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그럼 다음 시간에 더욱더 재미있는 시간으로 또 만나도록 해요. 안녕!